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 MBC가 창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북한 신사옥 시대를 맞아 북한 재개발지에서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오로지 지역민들을 위한 방송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 민간 상업방송이 이곳 부산문화방송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산에서 첫 발을 뗀 MBC. 올해로 부산 MBC가 60주년이 됐는데 이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창사기념식. 북한 신사옥 이전을 약속하며 지난 60년의 궤적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족방송이라는 의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국 이듬해 4.19를 견인해야 했던 그런 민주방송의 이 전통을 이어갔고요. 당신과 함께 60년 진국. 올해 부산 MBC의 슬로건입니다. 박종철 합창단의 축하 공연과 관객이 함께하는 플래시몹 이벤트. 오로지 시민이 중심에 있는 민주방송의 전통을 지켜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스크린에 깜짝 등장해 참석자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4.19 혁명을 생생하게 전달했던 그 시절 청년 기자들도 단백발의 노신사가 되어 참석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시민들은 부산 MBC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전부터 MBC를 시청해온 사람으로서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MBC가 성장하고 북한 시대를 여는 기대와 바람도 잊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정보나 올바른 뉴스를 바른 방향으로 그냥 잘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대하는 부산 MBC의 모습은 서로 다르겠지만 공공성과 지역성을 최고의 가치로 둔 지역 방송사의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MBC 뉴스 현지입니다. 1959년 개국한 부산문화방송은 대한민국 현대사, 특히 민주화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때로는 국민의 지지를, 때로는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60년 역사. 황재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꼬마방송국 MBC는 개국 이듬해 4.19 혁명이 일어나자 마산으로 기자를 파견해 시위를 녹음 중계했습니다. 지금 마산초등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대대적인 데모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의 4.19 현장 녹음 방송은 전국적인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현장의 총소리가 그대로 중계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눈물겨운 호소입니까? 국군 아저씨들이여, 우리 부모 형제에게 총꼬리를 돌리지 마시라. 발포 상황이 녹음된 테이프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돼 발포 명령자들의 사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9년 뒤 부마 항쟁에서 MBC는 시민들로부터 돌을 맞았습니다. 그 타겟은 명확했다. 그때까지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곳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순 거짓말만 해대던 언론기관들. 박정희 독재 정권은 긴급조치라는 초법적인 권력으로 언론의 입부터 틀어막았습니다. 부마와 광주의 항쟁 소식이 전파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언론의 잘못입니다. 자료를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다 읽고 도장 찍어줍니다. 검열 필도장을 찍어줍니다. 우선 기자들이 우선 주눅이 들어요. 이거 기사 나갈까? 긴급조치가 해제되고서도 87년 6월에서 또 촛불에서 여전히 국민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제도로서의 언론기관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과거에 대해 돌아보고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공식화시키고 기록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과 함께 총탄에 맞섰던 김능화 기자의 말. 참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 뛰놓고 기자 생활한 거예요. 기자는 분위를 성우자다. 그리고 4.19 현장 녹음의 클로징 멘트. 독재와 폭력, 부패와 부정 속에서 이를 방관한 기성인들은 각성해서 다시는 비급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산 MBC의 살아있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저희 부산문화방송은 창사 60주년을 맞아 북항 재개발 신사옥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북항 시대를 다시 이끌어서 침체된 원도심 지역 경제의 원동력을 마련하고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인 부산항 북항. 지난 1985년 세계 10대 항만에 진입한 뒤 2000년엔 물동량 기준 세계 3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신항이 문을 열면서 물동량이 옮겨갔습니다. 한 번 배를 이렇게 접안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화물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신항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거죠, 물동량 자체가. 항만 기능의 재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은 오는 2022년까지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핵심 시설인 랜드마크는 내년에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국제 공모에 들어갑니다. 2km가 넘는 경관 수로호안은 내년에 준공되고 이 호안을 건너가는 다리 8개는 오는 2022년에, 오페라 하우스도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요트 정박장인 마리나는 21년 연말쯤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크루즈 관광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활성될 것이고, 앞에 그 북한 마리나가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크루즈나 마리나를 통해서 예외 관광객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도 부산역 맞은편에 3,300여 제곱미터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12월이면 잔금 납부가 끝납니다. 북항 재개발 중심 지역이어서 건물 높이는 80m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최고 25층 안팎의 신사옥을 지을 예정인 가운데 착공 시기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의 신사옥 시대가 활짝 열리면 북항 재개발의 견인차가 돼 침체됐던 원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방송산업 중심지로 발돋움시켜 부산항 위상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신해양 중심지 북항 재개발 지역에서 부산문화방송이 더 나은 방송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은 내년 선거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로 전국적인 관심 지역인데요. 특히 여야의 과반 의석 경쟁은 물론 선거제도 개편 등 그 어느 선거보다 변수가 커서 일찌감치 분위기가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을 꼭 365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 국회의원들이 선거 전략과 다짐을 밝히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안으로 총선 기획단 준비위와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려 이전 총선보다 일찍 총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목표 의석수는 지금의 6석보단 많은 최소 9석. PK 지역이 초박빙으로 당락이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 등 유력 인사 영입에 발벗고 나설 예정입니다. 국정 운영 경험을 비롯하여 부산 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영입하겠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이 극한의 정치 대결의 장이 아닌 시민 행복, 부산 발전의 계기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도 총선 공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PK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 국면을 타는 만큼 지역 경제 침체와 민생 문제를 앞세워 정권 심판론으로 민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경제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는 걱정 때문에 사실은 밤잠을 자기도 힘듭니다. 보수 대결집과 새로운 인물 영입 작업도 본격화해 내년 부산에서 최대 16석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지금보다 많은 의석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선거법 개정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에 비례성 확보 방안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시작된 원자력 발전소 해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부산, 울산 접경 지역에 들어섭니다.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 데에만 1조 원이 드는데요.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입지 장소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원전 해체 연구소. 결국 공동 유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각자 지역의 단독 유치를 주장하던 부산시와 울산시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상생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룬 겁니다. 첫 사례가 될 고리 원전 1호 기를 안전하게 해체해서 지역민들과 전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원전 30기 중 경수로 방식의 원전 26기 해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경수로형 원전 해체 연구소는 3년 뒤인 2022년까지 이곳 부산, 울산 접경 지역에 지어지게 됩니다. 원전 한 기의 해체 비용은 1조 원 규모. 이 중 지역으로 흘러드는 경제적 파급 효과만 6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원전 해체는 재현부터 주변 환경 보건까지 모두 4단계로 길게는 60년이 걸립니다. 여기엔 각종 첨단 기술들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선 필요한 기술의 3분의 1 정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원전 해체 연구소를 발판 삼아 500조 원 규모인 세계 시장에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해체 시장은 기술력은 물론이고 실적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지역의 대학교 또 전문 연구기관 등과 밀접하여 원전 주변 지역을 해체 산업의 지역별 거점으로 조성하고 그러나 중수로형 원전 해체 연구의 거점은 경주시로 결정되면서 효율성보다 지역 나눠먹기식 입지 결정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의 시민단체가 일본 영사관 근처에 세우려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기습 철거됐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철거는 진리다. 오거돈 시장 사과하라. 오거돈 시장 사과하라. 오늘 아침 부산시청 앞 피켓을 든 공무원 노조원과 시민 100여 명이 구호를 외칩니다. 부산시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한 데 반발해 오거돈 시장 출근 저지에 나선 겁니다. 발단은 지난주 금요일 부산시가 일본 영사관 인근에 서 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기습 철거하자 시민단체들이 화가 난 겁니다. 시민단체는 오거돈 시장과 면담을 요청하며 시청사 1층 로비에서 하루 종일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는 작년 5월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제시대 인권 유린을 기억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노동자상을 설치하려다 외교부 등의 반대 속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노동자상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소녀상에서 50m 정도 떨어진 인도에 임시로 놓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관할 구청이 노동자상을 영사관 인근 공원에 세우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부산시가 기습 철거로 뒤통수를 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의 소녀상도 처음에 문제가 됐지만 결국 부산시가 조례를 만들어 합법화하지 않았냐며 노동자상은 왜 문제 삼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폭력적인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논란이 확산되자 오거돈 시장은 기습 철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노동자상을 어디에 설치할지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출근 저지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노동자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친딸을 살해해 징역형을 살고 있는 7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알게 된 폭력배를 통해서 남은 가족들을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의 진정서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건장한 남성 2명이 다른 남성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 건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인 74살 전모 씨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이 전 씨의 아들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부인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전 씨는 지난 2012년 친딸까지 살해했습니다. 가족들은 법원에 엄벌을 요구했고 전 씨는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가지고 일말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영원히 떨어져서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가족들의 탄원 때문에 중형을 받았다며 앙심을 품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폭력배를 통해 보복을 시작한 겁니다.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은 전 씨 며느리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전 씨 아내 소유 건물의 세입자들까지 괴롭혔습니다. 전 씨는 아내 소유인 이 건물에 위치한 주점 4곳에 일부러 미성년자들을 보내 단속되도록 했습니다. 전 씨가 가족들을 협박하기 위해 교도소 밖 폭력배 등과 주고받은 편지만 380여 통, 건넨 돈은 1,900만 원이 넘습니다. 수형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서신금열이라든지 청취를 녹취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교도소장은 범행에 대한 어떤 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전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공범 11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가족들을 더 괴롭히지 못하도록 교도소 측에 서신 검열 등 수감자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는 이달 말 사측이 실시하는 나흘간의 프리미엄 휴가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 판매량 감소와 위탁 생산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을 하지 않았던 지난 2015년과 16년을 포함해 2011년부터 거의 매년 공장 비가동 휴가를 실시해온 만큼 노조의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제3국을 거쳐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필로폰 3kg이 숨겨진 여행 가방을 들고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검사에 적발됐습니다. 강서경찰서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시선 유도봉을 훼손한 혐의로 상가업주 39살 A씨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3일 새벽 2시 10분쯤 강서구 명지 국제신도시 한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도로 중앙 56m 구간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 37개를 무단으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주상 복합 건물인 중구중앙동 부산 데파트가 50년 만에 37층짜리 새 건물로 지어집니다. 중구청은 최근 부산 데파트 시장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고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